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26일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갖다 소닥보듯 하던 홍준표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더라고. 뭐냐니까 뭐 어려운 거 먼저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수처 내주고 선거법에 집중하자. 즉 공수처는 내주자. 그다음에 선거법 갖고 협상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자칭 정치 8.5단인 박지원 의원이 아이고 홍준표 그 전 대표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 돼요? 하여튼 말이 잘 안 되는 걸 지금 억지로 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그러면 협상을 하면은 네. 민주당 집권당이 네. 공수처는 접고 그러니까 공수처 통과시켜주고 공수처를 통과시켜주고 선거법 접는다. 그리고 누가 보장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없죠. 지금 이게 협상 과정 같은 거 이제만 던져버리고 네. 당장 내일 네. 그 선거법이 부의가 되고 네. 12월 3일 날 공수처법. 공수처법이 이제 뭐 4개 법안 이게 이쪽은 뭐 하나로 해가지고서 네네. 선거법은 하나로 개정안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네. 단순하기는 공수처가 단순해요. 네. 법안은 4개지만은 네. 공수처는 뭐 단순하지만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황태수 TV에서 여러 차례 짚어드린 예,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장황하게 해서 뭐 자유한국당 뭐 별로 수단이 없다, 저지할 수단이 없다 그러는데 네. 제가 꼼꼼히 오늘 황 대표께서 지시를 하셔서 제가 꼼꼼히 취재를 보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네. 집권당과 집권당 연합이 네. 정의당을 포함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군소정당인데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공수처법은 어마어마한 법이긴 하되 법안 내용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크게 보면은 전선이 분명한데 네. 뻔한 얘기로 네. 지금 선거법은 선거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거 하나지만 법안 자체는 거기에 보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선거구를 몇 개로 하느냐 문제, 그렇죠. 비례대표와 또 지역구를 몇 개로 하느냐의 문제, 여기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남마같이 얽혀 있어서 그야말로 전선이 복합 전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제가 우리 홍준표 대표 네, 정말 변방에 네. 독구다이시고 박지원 대표 정말 모사꾸리시고 두 분 제가 또 정무비서관 하면서 정무직에 있으면서 뭐 네. 오래 모셨던 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네. 과연 섬세하게 들여다봤느냐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예. 섬세하게 들어본 결과 네. 이게 지금 그 선거법 자체도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걸 막는데 네. 집중한다면은 네. 저는 몇 가지 비책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형식적으로 이래요. 자, 국회 제가 뭐 사무처 쪽에다도 확인해 봤는데 네. 이 지금 선거법 보따리가 이제 부의되고 그 문희상 의장이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상정시켜서 네. 표결할 수 있는 지금 절차적으로는 착착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선거법상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올려놓은 거는 네. 225대 75 선거구를 네. 지역구를 225 비례를 75로 하고 네. 요거를 50% 연동제로 정당 투표한 거에 해가지고서 나눠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 현재는 253대 47입니다. 그죠? 잠깐 다시 정리하면 현재 20대 국회는 지역기 253, 비례대표가 47인데 지금 심상정 등이 뚱뚱뚱해서 만들어 올린 것은 지역구를 225로 하고 비례대표를 75로 하면은 지역구가 28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거 네. 225대 75를 수정안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거 본회의에 올려져 있는데 네. 이건 안 되고 그럼 수정안을 상임위를 다시 갔다가 네. 뭐 정개특위 갔다가 법사위를 갔다 이런 코스가 아니고 네.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만 얹어놓으면은 네. 언제든지 수정안을 내 가지고 맞습니다. 250대 50을 하든 뭐 240대 60을 하든 그거는 의원 30명만 발의하면 네. 되는 것인데 네.
그럼 이게 왜, 저 보니까 조선일보 오늘 뭐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네. 그 하나가 틀린 게, 네. 225대 75로 가면은 지역구 의원이 28명이 줄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증언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한 26에서 28개 정도가 네.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표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네. 집권당 그룹이 네. 이거를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절차상에는 완전 100%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원안대로 간다면은 표결 불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집권당 원내대표가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하자. 네.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경원한테 얘기를 했고, 나경원은 패스트트랙을 끝낸다면 협상하겠지만은 네. 그 올려놓은 거 상태에서 협상 못하겠다, 철회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인영으로서도 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25, 75, 그 지역구를 225로 하고 비례대표를 75개로 해서 그걸 갖다 준연동형으로 크게 먹자 했던 거기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심상정 대표가 예를 들어서 수정 대안으로서 지역을 253으로 해갖고 250으로 하자. 3개 줄이고, 세개 줄이고. 비례대표 3개 늘리고 하면 그거 받아줄까요? 정의당은 절대로 안 받아주는 거죠. 심상정이. 우리가 이정미하고 뭐 단식까지 하고, 예. 단식까지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정의당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내년 4월 선거만 지나면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알지 뭐 다 모여 결집해 우리는 뭐 하고 하는데 250대 50으로 지금 현 수준에서 두세 석을 지역을 줄이는 거 해가지고는 정의당에 갈 몫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연동형이 지금 100% 연동형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밀려서 50% 했는데 네. 지금 20% 연동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러면은 10% 천신만고 때 득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석이고 20% 하면 6석 받는, 지금 정의당도 6석입니다. 6석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집권당 그룹에서는 네. 지금 막 밀실 협상이 물밑으로 지금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게 바로 정도를 걷지 않고 사술을 쓰고 꼼수를 썼기 때문에 막판에 엉키는 그렇죠. 겁니다. 하여튼 뭐 살림 차리고 너도 살림 하나 내주고 할 때가 다 모이라고 했는데 네. 나눠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협상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대표가 지금 죽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협상을 갖다가 몸 분리해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딱딱 찍어서 얘기하자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제 사실은 그 소식 듣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김 시장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당 대표가 죽기 살기로 일주일째 풍찬 노숙하면서 이 경호실에서 경찰 동원해서 천막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옆으로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아니 요거 그 정도 분위기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같이 하다못해 옆에 앉아서 한 끼라도 굶어주는 것이 동지의 역할이지. 그리고 지금 이게 좀 하나 정말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책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가지고. 자,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갖다 말씀드리면은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데 그것을 2016년에 기억하시죠? 그 당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갖고 뭐 어느 의원은 12시간을 갖다가 발언을 했니 어느 시간 막 결정적으로 당시 중간에 공천 탈락한 강기정 붙잡고 울고. 그 붙들고 울고 10시간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9일간 그때 그 민주당 계열에서 네. 38명이 참석해서 152시간 25분을 무제한 토론을 한 거예요. 9일을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문희상 의장이 뭐 이번 주는 안 하겠지만 다음 주 와서 12월 3일 자기 약속했던 대로 12월 3일 날 선거구제와 그 공수법을 동시에 올리겠다고 상정하겠다고 약한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시차가 좀 있으니까 12월 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가지고 상정되기 직전에 의안으로 상정되기 직전에 3분의 1만 하면 돼. 3분의 1 의원으로 가서 하고 이제 시작이 되면 필리버스터 시작이 되면 이제 황태순 의원부터 해서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하고 뭐 밀양아리랑도 부르고 해가지고 쭉 해서 한다면은 최소한 10일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체력 떨어지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 정도는 되고 이 무제한 토론을 멈추는 게 굉장히 요건이 어려워요. 네. 제적 5분의 3입니다. 제적 5분의 3이라는 것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그를 죄송합니다. 5분의 3 그게 아니라 180석이니까 국회 선진화법 그 개정 요건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예, 3분의 2죠. 이 무제한 토론도 그러면 지금 12월 3일 날 시작하면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네. 뭐 임시국회 또 열겠지만은 이게 법안이 5개 법안이란 말이에요. 네. 5개 법안에 대해서 5번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공식 의견이에요. 참, 그 한 것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원래 12월 2일이면 또 예산은 또 상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통과시켜준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산 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투쟁과 선거법 공수법을 묶어가지고서 네. 여당을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전통적인 공격법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뭐 정기국회는 원래 예산국회입니다. 그렇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고 국정감사도 보면 엄밀하게 하면 예산을 갖다가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정감사인데 자 예산하고 이 5개 법안을 묶어서 필리버스터링 해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화당에 뭐 쉬운 거는 뭐 어쩌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예산국회에서 지금 530조 국민 허리띠 곳간에 있는 쌀은 다 퍼내 먹어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뻥치기 예산을 지금 1조 2조도 삭감 못하고 지금 전부 다 끌고서 올라와서 530조를 513조 500조 그거를 10조 20조 삭감하겠다 선심성 예산 그냥 투자가 안 되고 그냥 일회성 소모 복지 예산은 안 하겠다는 그런 결사항전하겠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거 묶어가지고서 싸우는 판을 크게 벌여야지. 아니 홍준표 그 독구다이가 어떻게 그런 치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분노했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딱 처음 받은 느낌이 보면 공수처법은 내주고 즉 공수처법은 이른바 집권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그다음에 선거법에 보면 흔한 얘기로 집중하자는 한순간 정말 제가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니까 공수처법은요.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그동안 2달, 석 달, 넉 달 동안 계속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은 이건 게시타포법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른바 앞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또 하나의 중국에 뭐 있잖아. 국가 인권 무슨 위원회인가 검열위원회 같은 독재 기구를 만드는 것이 공수처법에 이걸 죽어라 막아야 되는 거고 선거법 솔직히 말해갖고요. 선거법은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는 달렸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선거법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만약에 막으려면 공수처법을 막아야죠. 저는 거기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예산 문제에 있어도 너무 나약하고 전 국민들 그 재정 부담을 생각해가지고 예산 팍팍 삭감하고 그걸 무기로 이걸 연결해서 또 싸울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렇죠. 벌써 뭐 협상 얘기하고 그리고 필리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의원 둘이 12시간씩 하면 하루예요. 의원 100명이면 50일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목숨 걸고 죽겠다는 황교안 대표도 있는데 의원들이 우리 100명이서 50일 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왜 못 따지는 거예요? 왜 무기가 없냐고. 거기서 전직 대표라는 사람은 나와서 갔다가 이거 슬그머니 어떻게 이의적 행위적 발언을 하고 앉았고 거기에 보면 이 뭡니까 이 선거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못 걸고 있는 호남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그 사람은 아이고 정말 좋은 얘기라고 박수를 치고 앉았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박지원 씨는 요새 그 종편 황태순 평론가가 빈자리를 혼자 다 메우고 있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는데 지금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15년부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국회로 와 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또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요새 이런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얘기하면 다들 한번 엉덩이 빼면서 연말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이러니 이제 얕잡아 보이는 겁니다. 이인영도 지금 똥줄이 타니까. 집중적으로 일주일 협상하자 이런 얘기가 오는데 필리버스터고 뭐고 하면 되지 왜 못해? 왜 못해? 하면 되지.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부터 또 가서 붙어서 싸워야지. 그럼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뭐 안 된다. 아직 구성이 안 되면 선거구 획정을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아니 우선 선거구 획정하려면 지역구를 갖다 250으로 할지 220으로 할지 240으로 할지 그게 정해져야지 선거 획정하잖아. 인구에 맞게. 또 여당에서는
법 통과되면 하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자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우리 안 된다. 안 된다. 안부터 갖고 와라. 안은 250명을 할 건지 25명 할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단계에 걸쳐서 이 선거법과 공수처를 획정할 수 있는 방안들, 비책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만 해도 한 4개쯤 되잖아요. 네.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런데 벌써 뭐 김 빼고 뭐 협상 뭐 조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 얘기가 벌써 자유한국당의 수준과 실력과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유시민이 자주 만나더니 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좀 뭐 예전부터 좀 아니 근데 예전부터 이상하기도 했지만 아주 더 이상해진 것 같아. 네. 아이고 참.